네, 반갑습니다. 얼굴.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일, 네, 3월의 첫 번째 월요일, 네, 첫 번째 날, 첫 번째 영업일, 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합니다. 추석을 먼저 부를게요. 네, 사랑의 산초님 어서 오시고요. 프로텐님 반갑습니다. 난 주인공이다님, 그리고 백만장자 1님, 5억 이상님, 이치카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분들 로그인 하시면 필명이 보이니까 또 채팅도 가능하니까 로그인 좀 많이 하시고요. 자, 유튜브 계신 분들도 볼게요. 문짱이님 어서 오시고요. 이명희님, 염재원님 반갑습니다. 데이비드 홍님 오셨고요. 부자복리님, 캔사스 시리님, 네. 좋았어. 네, 총알충전님 오셨고요. 생생부자님 반갑습니다. 권태선님, 박윤아님 오셨습니다. 10년 묻어 따블로 가자. 금호사님, 이현종님 모두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주말 동안에 내가 그렇게 걱정하지 말랬더니 또 걱정들 막 하셔가지고 오늘 또 장에 올라오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또 그러신 분이 계시던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걱정이라는 것은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내 주식 어떡하지? 시장이 이렇게 빠져서 어떡하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빠서 어떡하지? 이렇게 백날 고민을 해보셔봤자, 네. 그 고민에 의해서 시장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네.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자, 주가가 더 빠지면 어떻게 해야지?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식의 대응만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자. 오늘 종목들을 일단 좀 적어 볼게요. 오늘은 첫 번째 종목이, 네, 가장 먼저 오신 분이 산초님이시죠? 네, 코미팜, 네, 코미팜 진단해 드리고요. 그 다음이 신흥 SEC, 네, 이렇게, 네, 두 종목이 일단은, 됐고, 세 번째가 카카오. 카카오는 지난번에 해드렸어요. 카카오는 지난번에 불과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계속 홀딩 해달라 이 말씀을 드렸죠. 네, 내려오면은 밑에 쪽 이 상승 추세를 따라서 밑에서 다시 살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해드렸기 때문에, 네, 요거는 지난번 전략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그냥 계속 홀딩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문짱이님, 뭐예요? 엔바이오니아? 엔바이오니아? 이거 완전 저거 아니야? 엔다이아. 그건 줄 알았어. 엔바이오니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일단 해드릴게요. NC소프트요? NC소프트 지난번에 같이 해드렸어요. 계속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걱정하십니까? 네. NC소프트도요. 네. 그냥 홀딩이에요. 내려갈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이 흐름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이격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지만 그래도 추세가 상승 추세니까 계속 홀딩 하시라는 말씀 드렸죠. 지난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삼화전기 있고요. 그리고 LG U 플러스, LG U 플러스. 네, 요건 지난 좀 오래됐으니까 해드릴게요. 풍산, 오, 오랜만에 풍산. 네, 풍산 있고, 그 다음에 애경유화, 네, 애경유화 8번. R 서포트 지난번 해드렸습니다. R 서포트 지난번 해드렸으니까 지난번 전략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지 얼마 안 됐어요. 1, 2주도 안 된 것 같아요. 네, 캠시스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네, Snet, 네, 그 다음에 성우 하이텍, 네, SM, 그죠? 캠시스 했죠? 했어. 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지울게요. 네, 캠시스 말고, TK 케미칼, 네, TK 케미칼, 요렇게요. 네. 그 다음에 12번은 알테오젠, 네. 13번은 오스코텍, 이렇게 여기까지 갈게요. 네. 오늘 왜 13번까지 있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저기
우리 전문가분이 특강하는 바람에 그 조금 뒤로 미뤄졌어요. 무방 일자가, 무방 시간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9시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여유 있게 몇 종목 더 해드립니다. 네. 2월 10일 날 한 달 정도 됐네요. 그런 것도 알고 계세요? 네. 캠시스. 악재가 나온 것 같다고요? 뭐 악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일단 네,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2월 10일 날 진단했으면 아마도 더 홀딩했다거나 뭐 상승 추세를 따라서 가라라는 말씀 드렸을 것 같고요. 대신에 반등이 나왔는데 직전 고점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약간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여전히 추세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조정이 조금 무겁게 들어갈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악재고 뭐고 간에 일단 이런 하락은 다 같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추세는 그대로. 근데 종목들은요, 변화가 좀 있더라도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냐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서 이제 부산까지 가고 있어요. 부산까지 가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에서 잠깐 뭐 중간에 뭐 휴게소에서 들려가지고 옆으로 조금 빠졌어. 그래서 내가 부산으로 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지가 어디냐? 방향이 지금 아래로 가고 있느냐? 옆으로 빠져가지고 완전 다른 데로 가고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면 국도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은 잘해. 자, 종목 진단 들어갈게요. 일단 요 정도 해놓고요. 이따가 시간이 또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 뭐 더 해드리긴 할 건데 너무 많이는 못 해드려요. 네, 시간이 뭐 남는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못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오늘만 살고 끝날 거 아니잖아.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도 진단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 코미팜부터 할게요. 코미팜도 하지 않았나? 이거 코미팜 했잖아. 그죠? 안 했나? 어제 내가 코미팜 진단한 것 같은데 갑자기 빵 느껴지네요. 코미팜. 네, 종목 보니까 이거 코미팜 진단했어. 제 유튜브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맞죠? 코미팜 어제 했어. 어제 3월 1일날 진단했습니다. 올라갈 때 팔라고 했어요. 네, 올라갈 때 매도하라고. 네, 그분은 아나운서분은 아니고요. 전문 방송인은 아닙니다. 근데 말을 워낙 또박또박 잘하셔가지고 제가 네, 좀 부탁드려서 어려운 시간 나실 때마다 하시는 분이죠. 자, 아무튼 요거는 올라갈 때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코미팜 빼고요. 네, 미스터 블루로 갈게요. 미스터 블루. 네, 미스터 블루로 가겠습니다. 네. 와, 가장 마지막에 신청하셨는데 네, 바로 됐네. 네, 그래요. 네, 코미팜 어제 거 진단 참고하세요. 어제 진단을. 네, 자, 좋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는 보시면은요, 상승 그리고 횡보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상승 이후에 횡보. 그냥 나 이 가격 인정해 주세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이 가격 인정해 주세요. 나 8,000원짜리야. 나 9,000원짜리야. 인정받는 구간입니다. 네, 인정받는 구간인데 요 가격 폭이 크면 클수록 이 기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3,000원짜리인데 갑자기 만원짜리래. 야, 너 3,000원밖에 안 하던 주식이었잖아. 2,000원대였잖아. 근데 갑자기 만원짜리 주식이래. 누가 그거 인정하겠냔 말이에요. 네, 정말 뭐 로또 당첨되지 않는 이상은 이 근본이 어디 안 가는 거거든. 전교 꼴등하던 놈이 갑자기 전교 1등을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교 1등 하는 구간들을 계속 이제 그 다음 시험에서도 보고 그 다음 시험에서도 1등하고 막 그러면 얘가 진짜로 인정을 받아야 정말 1등인가? 이렇게 인정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그 구간 자체가 이 폭이 크면 클수록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어보면 늘 그렇죠. 야, 너 어떻게 1등 했어? 그러면 뭐 국영수 중심으로 다시 해, 이 새끼야. 뭐 네, 학교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도 열심히 했어요. 뭐 등등 그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하겠죠. 자, 어쨌건 일단 상승에 대한 부분이 거의 지금 보면은 한 500% 정도 나왔죠. 네,
500%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요 구간대 인정받는 것은 그냥 잠깐 사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 평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이게 벌써 반년이 넘어간 시간인데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다 만들어내려면 여기 구간이 일단은 이렇게 뭘 해야 돼요? 이평선 다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겁니다. 지금 위치는 뭐 지지선 여기 있어요. 여기 요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박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위치에서는 뭐 매도를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6,500원 정도까지는 뭐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6,5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홀딩 전략을 계속 유지하셔도 상관은 없겠고요. 요 범위 안에서는 지가 뛰든 뭐 내려가든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매도를 보시는 거고, 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아 다시 시작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가격을 인정받다가 에이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다시 내려오는 경우, 이럴 때는 요 박스를 이탈하는 자리가 매도 타이밍, 그 다음에 다 인정받았지? 자 그럼 다시 간다 라고 하는 요 박스 돌파하는 구간이 매수 타이밍,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예요? 그냥 관망 또는 홀딩,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전략을 적어 드릴게요. 이거 만화빵 회사죠? 만화회사. 네, 미스터블루 만화회사입니다. 만화회사. 만화책 뭐 그런 컨텐츠 뭐 그런 쪽이죠? 네, 그런 것 같았던 것 같은데. 네. 개가 짖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개새끼죠. 이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미스터블루 진단을 한번 했는데 이거 추천을 한번 들어갔었던 기억이 난다. 네. 그 이후에 좀 수익이 좀 났네. 네, 많이 올랐구나. 수익이 좀 난 게 아니라 많이 올랐네. 네. 단기간에 걸친 주가 상승으로 가격을 인정받는 시점입니다. 인정받는 시점입니다. 단기 상승이 매우 크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가격을 인정받는 구간이 조금 길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단은 그 박스 하단은 네 제가 했어요. 미안합니다. 박스 하단은 네 6,500원이고요. 아이 왜 이랬어요 또. 네. 마스크 매일 쓰고 이렇게 소독하고 있어요. 네. 청정구역에 살고 있어. 왜 이러세요. 네. 박스 하단 6,500원. 그 다음에 박스 상단은 네. 박스 상단은 9,000원입니다. 하단을 이탈하면 매도, 상단을 돌파하면 매수가 기본 전략이며, 지금 박스 안쪽에서 움직일 때는 관망 또는 홀딩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집에서 개가 계속 짖네. 미쳤나? 조용히 해! 일로와. 임마 그만해. 이 자식이냐. 종목 진단에 신선하게 이 자식이. 아까 개빡다고 난 던져줬는데. 네. 뭐 개가 짖지만 지금 이 종목을 보고서 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우리 집 개가 짖으면은요 개떡 같은 종목일 때 짖거든요. 그거 나눠줘 뜯어먹게, 이런 네, 개벽다 같은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옆집 개가 짖어서 같이 짖는 거예요. 네. 개들은 이런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보면은 야 너 오늘 나갔다 왔냐 막 그런 거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 나 나갔다 왔어 막. 우리 집 개도요 이게 가만히 자고 있다가 옆집 개가 이제 산책 가잖아요. 예, 산책 가면은 그 막 짖으면서 나가요. 야 나도 곧 나갈 거야 막. 일로 와봐 임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뉘집개가 저렇게 계속 짖냐? 뭐 꼭 시골 마을 같아. 시골 마을. 일로 와봐. 인사 한번 해. 오랜만에. 우차. 우리 강아지 미용했어요. 으쩌쩌쩌. 이거 봐봐. 여기 봐 임마. 한번 짖어줘. 이렇게 그만 핥아 임마. 여기 봐봐 여기. 누르지 말고.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별걸 다 한다. 그지? 가봐 이제. 우쩌쩌쩌쩌. 자 얘가 단풍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신흥 SEC. 네, 오늘 종목을 다 못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그래? 막 그러면은요. 네, 오늘 시간이 좀 있어요. 여유 있어서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요. 해드린 거 다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걔 보셨어요? 지선아님 걔 봤어요? 팬이 있는가 봐. 일로 와봐. 다시 봐봐. 여기. 이렇게 인사해 다시. 와, 와. 인사. 여기 지금 얘 미용했어요. 얼마 전까지 털이 되게 길었거든. 으차차차차. 네. 네. 아, 자, 이제는 진짜 진단할게요. 네, 잠깐 이제 또 했는데 넘어가죠. 자, 신흥 SEC는요, 상승, 횡보. 자, 이것은 뭐 그냥 정석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제는 차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이런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상승 이후에 횡보. 근데 조정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의 어떤 혹독한 시련이나 이런 것들 겪지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초반에 조금 주춤거린 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강한 저점을 깨지는 못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본다라면 정말로 이것이 그냥 조정이 이렇게 끝난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이 새끼 그만해 임마. 걔가 한번 그냥 안아뒀더니 계속 자기 올리라고. 넌 방송하는 걔가 아니잖아. 가.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추세적인 부분들은 일단 뭐 저점을 확보하고 상승하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저항을 일단은 확인해 줘야 돼요. 넘어갈 수 있겠느냐 아니겠느냐 이 부분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뭐 버려야 될 이유는 없어요. 매도를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평선은 다 모여놨어요. 이평선 다 이렇게 모여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저항대 돌파 이후에 들어와서 직전 고점 넘어갔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자리. 물론 지금은 단기적 대응 포인트가 단기 조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여기 시점에서 지지가 일단 형성되면 횡보를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한 추세로의 전환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승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평선 모아놓고 그 다음에 돌파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추세입니다. 이 뒤에 거가 나오는 게. 근데 지금은 일단 역사가 좀 짧다는 것이 약간은 좀 믿기가 어려운 그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자리에서 이런 흐름으로 연결될 수만 있다라면 이것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역시 네, 추세 횡보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되어 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물러서야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면은요 홀딩입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횡보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고요.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역사가 짧다라는 부담감은 일단 가지셔야 될 겁니다. 네. 요 종목은요, 횡보 흐름에서 상승세로 전환이 되는 과정입니다. 상승세로 전환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평선도 잘 모았고, 추세의, 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의 역사가 짧고 아직 뭐 저점이라고 할 만한 그런 조정을 겪어보지 않았다 그죠? 네. 겪어보지 않았으므로 전체적인 종목의 신뢰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4만원 정도의 형성된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금은 홀딩 전략이 좋겠습니다. 매수에 대한 의견은 살짝 좀 부족해요. 지금 위치에서는요.
지금은 뭐 이게 그냥 추세가 아주 좋은 주식이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매수 따라들기 좀 애매하죠.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이 종목이든 저 종목이든 다 매수를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시장 상황이 좀 그렇다라는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추세는 일단 상승세로 가고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 이런 구간들, 또 아직 세상에 어떤 험한 풍파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애송이 같은 주식,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완전하게 이 추세 자체를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지지대,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요것을 믿고 간다면 일단 지금 자체는 홀딩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엔바이오니아 볼게요. 엔바이오니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네. 이게 정상이에요. 신규 상장 이후에는 이렇게 가는 게 정상입니다.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상장 이후에 물량이 쏟아진다고 그랬죠. 네, 이거는 뭐 항상 그렇습니다. 그 공모를 한 이후에, 기업 공개를 한 이후에 상장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상장 전에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먹어야지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상장 전에 100원짜리로 갖고 있었다. 네, 액면가 1000원에 갖고 있었다. 근데 지금 상장하니까 14,000원이 됐어. 그럼 팔고 싶겠죠. 10배 수익이 났는데.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기업을 상장시키는 이유가 뭐 조달, 자금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기업 공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등등등 헛소리들 많이 짓거리지만 실제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 상장하면 대박이니까. 네. 100원짜리가 막 갑자기 10,000원에 되고, 막 그러니까 내가 1억만 투자해도 100억이 나오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네, 강창구님만 까만 화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조금 기다리시면 잘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갔다 다시 들어와 보세요. 화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저점도 이탈해서 내려가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항이 이제는 좀 두꺼워진 상태가 됐죠. 그래서 반등도 좀 약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의 좀 하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볼게요. 네, 상장 이후에 하락 추세로 진행되는 모습인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신규 종목 건들지 마라. 네, 이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건들지 않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추세의 흐름은 하락 추세를 당분간 이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저점대를 이탈하기도 했고, 추세도 좋지 않고, 반등이 나와도 저항대가 두꺼운 편이라 큰 기대를 가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반등 시 비중을 줄이거나 축소 또는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스터블루랑 연결되어 있어요. 네, 엔바이오니아가. 네, 뭐 잘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 반등은요, 대체적으로 7,500원 7,500원에서 8,000원 수준까지는 예상이 되지만, 뭐 그 정도 반등을 보고 투자하기는 좀,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마무리 짓게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건 나쁘지 않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그냥 더 빠져버린다 그러면 거기서는 매도 의견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삼화전기 볼게요. 삼화전기. 삼화전기는 이게 너무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은. 정말. 아니, 물타기 하지 마시고 그냥 빠져나오세요. 물타기 왜 해? 하지 마. 물타기. 그냥 손실을 보더라도 그냥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물타기를 할 만한 기준 자체가 안 돼요. 네, 물타기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런 거는 물타기의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타기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시겠다? 안 됩니다. 네, 물이고 술이고 아무것도 타지 마. 술 먹고서 매매하는 것은 내가 뭐 어떻게 말릴 수 없겠습니다만, 네, 술 드시고 매매하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시면. 근데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거 하시는 위치가 아니에요. 술 드시고 매도하시는 것은 뭐 마음의 상처를 조금 아물게 할 수 있나? 네, 아무튼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마세요. 네. 자, 삼화전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콘덴서 뭐 2차전지 뭐 전기차 뭐 등등 이런 관련 부분이겠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실제로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좀 있어요. 워낙 그냥 옛날부터 헤쳐먹은 종목이라 많이 올랐는데 업황에 대한 부분만 봐서는요. 이곳을 뭐 나쁘다 이제 한물 갔다 끝났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죠? 업황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유지를 잘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삼화전기, 삼화가 이제 시리즈죠. 삼형제지.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삼화 뭐가 있었는데, 네. 삼화, 이 삼화, 예전 삼형제였던 거예요. 삼화전기, 아니, 삼화만 참,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두 개밖에 없나? 아, 삼화전자, 그지? 전자가 있었죠? 네, 이렇게. 네, 삼화가 이제 삼형제였어. 그래서, 요 삼형제인데, 이제 콘덴서가 이제 가장 강력했던 그런 테마의 중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뭐 전기차 이런 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자 부품 산업 뭐 등등등 이렇게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여기 있죠. 콘덴서. 콘덴서는 뭔지 아시죠? 캐패시터. 전기 에너지를 축적해 가지고 이렇게 방출하면서 써먹는 거. 그 전기 배터리가 다 그런 거예요. 배터리를 이제 콘덴서라고 보시면 저장소, 전기 저장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실적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그냥 기업을 흠잡을 만한 건 없어요. 네, 흠잡을 만한 건 없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너무 올랐다는 거지. 네,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고 요거는 지금 너무나도 이제 좀 위험스럽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헤드앤숄더의 조건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네. 헤드앤숄더의 조건. 우리 천정 공부하신 분들 이제 지난주에 올렸던 강의인데, 네. 헤드앤숄더의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의 매도 포인트는 어디가 되냐면 지금 이 자리가 됩니다. 여기가 가장 강력한 저항 포인트예요. 그래서 주가가 2만 원을 넘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추세상으로는 그래요. 추세상으로는 그렇고요. 대신에 이제 업황이라든지 뭐 여기서 이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 이평선은 일단 우상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이평선은 여전히 우하향이죠. 그러니까 단박에 만들어지진 않을 거야. 이 라인대를 지켜주게 된다면 여기로 볼게요. 여기 라인 되겠죠? 네, 지금 저점을 지지하는 수 라인대가 될 것 같은데 여기 14,000원을 보시면 되겠네요. 14,000원 이탈하게 되면요, 요건 그냥 더럽게 많이 빠지겠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고생 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일단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왜냐면 요거는 하향 추세에서 나오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켜줘야지 요것이 반등이 나오든 뭘 하든 쌈을 싸먹든 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지조차가 안 돼버리게 된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 내용들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14,000원을 마지노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14,000원. 네. 밑으로 내려가면 팔갔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팔겠어. 그 위쪽에서는 일단 보유하겠어. 왜? 여기 지지선과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하든 단기적 반등이 나오든 횡보를 하든 현재 시점에서 크게 가격대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홀딩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수 의견은 아직은 서두르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올라가봤자 제한적이고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가 돌아가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매수할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관망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14,000원 지지선으로 보면서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근 고점의 징조인 헤드 앤 숄더의 모습이 만들어졌고, 지지선은 2만원이죠. 2만원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만원이 이탈되면서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은 14,000원의 저점 지지를 통해 반등을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장기 이평선은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4,000원이 이탈되면 이 종목은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고 보셔야 하고요. 보유 중인 분들은 14,000원이 이탈되면 매도를 하셔야겠죠. 14,000원 위쪽에서는 계속 홀딩 하셔도 괜찮으나, 신규 매수는 신규로 매수하는 것은 당장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천천히 보세요. 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뭐 업황이 도와주든 아니면 뭔가 정책이 도와주든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복합적이네요. 추세가 하향 추세이기도 한데 지지선도 걸치고 있고, 살짝 돌리려고 하는데 위에서 누르는 압박도 있고, 일단 천정에 대한 신호는 나왔는데 지금은 어떤 기술적 반등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반등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 업황은 또 나쁘지 않고 막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추세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노선, 지지선 이탈하게 되면 일단 매도하시고 도망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LG U 플러스입니다. 네. 제가 휴대폰을 LG U 플러스로 바꾸면서 뭔가 엄청난 반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쥐뿔 그런 게 없네요. 네. 보통은 이제 이마트 주식 사고 이마트 가서 내가 장을 좀 보면 이마트 주식이 좀 오르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쥐뿔 이런 게 없네, 이 새끼들 이거. 아, 짜증나네. 네. 아, 오히려 주가가 더 안 좋네. 왜 내가 들어가서 그런 거야? 이거 내가 지금, 네. 아, 하긴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요금제가 또, 네. 무한대를 안 쓰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네요. 도움이 안 되는가 봐요. 미안해요. 무한 요금제를 바꿔볼게요. 자,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건 뭐 제가 가입을 했고 안 했고 중요한 게 아니겠죠.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5G예요. 5G. 네. 지금 시간은 12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U 플러스 5G 써보셨어요? 이게 제 핸드폰이 5G 되는 휴대폰인데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 VR에 보면은요, 그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뭐 5G 하면 되게 빨리 본다며. 예, 그래갖고 실제로 5G 켜놓고 해봤는데 빨리 보이기는 뭐시 그런 것도 없더라. 근데 뭐 다운이 뭐 잘 되거나 아직은 커버리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가 봐요. 네, 그래서 그 수혜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5G만의 어떤 컨텐츠는 좀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상담을 좀 해봤거든요. 이 5G에 대한 관점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통신 쪽 관계자분들하고 상담을 좀 했는데, 어떤 얘기를 듣냐면, 어쨌든지 간에 5G의 세상은 올 것이다. 그건 나도 동감해요. 어쨌든지 간에 5G 세상 올 것이야. 어떻게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4G LTE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사라지게 될 그런 어떤 상품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5G가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뭐 5G에 대한 관점들은 계속 장기적으로 보는 것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적극적인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거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은 뭐 석유를 이용해 가지고 가솔린을 뭐 하고 뭐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다 전기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네.
시대는 그렇게 가는 거죠. 물론 내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그런 세상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신은 반드시 옵니다. 제가 살아생전에 반드시 5G 세상이 오고요. 5G 세상이 곧 끝나고 또 6G 세상으로 또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선두주자의 역할을 LG U+가 일단 하겠다. 물론 그것은 화웨이 쪽을 통해 가지고 한 것이 약간 문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통신 업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게 있어요. SK텔레콤에 있죠. SK텔레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옛날에 다 헤쳐먹었거든요. 네. 요 당시는 무슨 시대죠? 요 당시 삐삐 시대, 삐삐 시대. 삐삐 시대이긴 한데, 그때는 이제 막, 처음에 나온 게 삐삐였죠. 무선 호출기 삐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지? 시티폰이었나? 시티폰. 이게 걸기만 하는 거 있다. 걸기만 하는 거. 그 왜 나온지 모르겠어. 이게 삐삐를 받아가지고, 그 걸기만 하는 핸드폰인가? 뭐 받기만 하는 핸드폰이나 걸기만 하는 거였죠. 받을 수는 없고 걸기만 하는 핸드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고 근데 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 017, 018, 뭐 016 이런 PCS 폰이라고 해가지고 이 통신사들이 막 이제 진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통신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가 됐었냐면 삐삐에서 전화기로 예, 휴대폰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통신 3사 같은 경우들은 여기서 SK텔레콤이 가장 애니콜로 네, 가장 유명했죠. 그래서 SK텔레콤이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얘가 일단 1등이죠.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뭐 01, 0, 00, 이 뭐였지? 이게 거가? 0, 016, 011, 011이죠, 011. 011이 휴대폰, 012가 삐삐 뭐 이런 식으로 됐었던 것 같아요. SK텔레콤에서 했던 게, 그죠, 011. 018이 뭐 온세통신이었나? 뭐 그 다음에 017이 신세기, 예,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019도 있었어, 맞아, 019, 016, 017, 018, 019, 012. 근데 011이 지금 이 SK텔레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시장이 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뽑아 먹었고 중요한 건 이거죠. 휴대폰이 싹 보급이 되고 나서부터 뭐가 됐냐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왜? 인구수는 5천만 명이죠. 인구수는 5천만 명이야. 근데 휴대폰 가입자는 휴대폰이 없는 상태에서 막 가입을 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입자는 없는 거야. 아니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지만 핸드폰만 바뀌는 거예요. 번호는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무슨 전쟁이 시작됐냐면 이때부터는 뭐가 전쟁이 시작? 데이터의 전쟁이 시작되죠. 데이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입자의 수는 크게 영향은 없고요. 1등이었던 SK텔레콤이 더 강하게 상승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이미 여기서 많이 헤쳐먹었기 때문에 얘네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데 얘네 유보를 보세요. 55,000%. 얘네들은 정말 싼 가격에 투자해가지고 배당 꼬박꼬박 받아먹고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더 안 커도 상관이 없어요. 예. 개인들만 여기서 그냥 계속 지루한 거죠. 아우, 우리 지금 뭐, 한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한 20년 동안 계속 횡보만 하고 있는 거죠. 먹은 게 없어. 뭐, 배당이야 받겠지만, 네. 이런 상황이죠. 근데 LG U+는 달라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포화 상태라면은요, 1등이 힘들까요? 2등이 힘들까요? 시장이 포화 상태예요. 1등이 힘듭니까? 2등이 힘듭니까? 1등이 힘들어요. 왜요? 1등은 더 늘어날 것은 없는데 자꾸 뺏어먹는 그런 무리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얘가 지금 1등이에요. 에헴 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2등이 와가지고 여기 자꾸 뺏어먹어. 자꾸 3등이 와서 뺏어먹고. 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등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꾸 빼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독과점적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법으로 갖다가 때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가 뭐 하나라고 딱 하게 되면은 1등에 있던 우르르. 네. 1등에 있던 고객들이 우르르 넘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KT는요. KT는요. 네, 이거는 국가 기반, 이건 약간 뭐라고 그러게 한국통신이잖아요. 그래서 공기업의 성격을 띈 기업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경쟁에서 살아나고자 하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죄송한 말이지만, 네,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늘어져요. 왜? 그런 거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은 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싸움에서 가장 유리한 통신주들은 저는 LG로 보는 거죠. LG U 플러스가 그래서 가장 유력한 그런 상승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도 가장 좋아요. 지금 저점을 통과해서 넘어가는 자리. 지금은 뭐 약간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자리들은 월봉으로 보면 모든 그런 두려움이 싹 가시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추세는요. 일단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에이, 지금은 좀 내려가 있는데요. 추세 이탈한 거 아닙니까? 아,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 보통 상승 추세가요.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려갔다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상승 추세를 오버해가지고 넘어갔다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시국이 시국인 만큼 또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꼭 우리가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전화기 안 쓸 수 없어요. 요즘엔 스마트폰 안 쓰면 안 되죠. 밥 안 먹으면 안 되죠. 뭐 이런 거. 옷 안 입으면 안 되죠. 신발 안 신으면 안 되죠.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세상은 컨텐츠 위주의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통신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부분이 LG U 플러스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횡보가 좀 진행되더라도 그냥 유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신사들이 나타나서 무언가가 막 이렇게 또 다른 그 뭐라 그럴까 춘추 전국 시대 같은 그런 막 지방 세력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물론 알뜰폰 이런 것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알뜰폰도 있고 요즘에 보니까 다이소에서 유심칩도 팔고 막 그러대.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메이저급 통신사들의 통신망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이 아직은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5G 컨텐츠의 네.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1등으로 포화 상태가 아니고 3등으로 뒤처진 상태도 아니므로 어찌 보면 통신주 중에서 가장 투자하기 괜찮은 골디락스와 같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중계기나 장비 쪽의 흐름은 장비 쪽의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 될 테고 컨텐츠를 통한 경쟁이 진행될 것인데 U 플러스는 LG죠. LG. 네. LG U 플러스는 5G 컨텐츠를 5G를 활용한 컨텐츠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성공적인 것이 뭐죠? 가장 성공적인 거 뭘까요? 넷플릭스. 네. 이게 기가 막힙니다. 네. 그 다음에 U 플러스에 나오는 그 TV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돼요. 그냥 이게 넷플릭스하고 연결되면서 바로 돼요. 바로 되고 유튜브도 그냥 요즘에는 TV에서 유튜브가 바로 나와. 그냥 기가 막히던데요. 네. 이게 이 세상이 온 거예요. 그것을 이제 휴대폰으로도 그냥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LG U 플러스 서비스입니다. 물론 AI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다른 통신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그 시장에서 지켜야 하는 입장과 뺏어가는 입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을 지키는 입장과 그 다음에 도둑놈의 입장이죠. 이렇게 자꾸 뺏어 먹는 그 도둑놈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유리하겠냐면 얘네들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주가의 상황은 횡보 흐름으로 재미가 없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홀딩하세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산으로 넘어갈게요. 풍산. 그, CM송 기억나요? 풍산, 동파이프. 얘네 지금 그거 하는 애들이잖아. 그죠? 풍산, 동파이프. 응? 아니에요? 맞아요. 단조, 뭐 이런 것들. 네. 금속 광물. 풍산, 동파이프. 네. 그 회사예요. 지금 여기 동합금 여기 있죠? 동 및 동합금. 가공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신동사업 부문. 그 다음에 탄양, 방산 쪽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등등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얘네 기업이 조금 애매한 게, 실적이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가 나타나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연간으로 보면 다 나오나? 네. 이게 지금 2014년도에 가장 컸죠. 이게 경기가 좋아야 돼요. 경기가 좋아야 돼. 경기가 좋아야 돼. 동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경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실적이 크게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뭐 전쟁 때문에 총알 뭐 한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경기를 부양하게 되면요, SOC라는 것을 투자하게 됩니다. SOC. 네, SOC가 뭐냐면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영어로 뭘 하는지 몰라. 그냥 뭐 소셜 어쩌고저쩌고 지랄하겠죠. 근데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네. 그래서 SOC라는 것만 그냥 하면 돼. 그냥 네. 이 영어 플레임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어. SOC에도 다 알아먹어. 그러니까 SOC입니다. SOC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간접 자본은 뭐냐면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뭐 다리가 될 수도 있고요. 도로, 철도, 뭐 이런 것들. 철도, 교량, 뭐 등등, 뭐 건물도 지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SOC에 대한 투자와 함께 뭐가 들어가죠? 금리를 인하하게 돼요. 금리 인하하게 되면 기업들이 뭘 하냐면 투자를 하게 되죠. 투자를 하면 이제 땅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뭘 해요? 땅 사가지고 건물을 세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기 부양하게 되면 이렇게 그 고용 지표가 일단 개선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건설주들이 좀 올라가기도 합니다. 땅 사니까 이제 뭐 부동산 경제 좀 좋아지긴 하죠. 금리가 낮아지니까. 근데 이제 건물이 일단 올라가는데 여기다 뭘 해야 돼요? 전기선 깔아야 되지. 전기선 깔아야 되고 자재 갖다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거기다 동이 들어가. 동. 아시죠? 열 전도 그 전기 전도율이 가장 좋은 게 은이고 뭐 그렇다 치는데 은으로 갖다가 전기선 깔 수 없잖아.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전기선 다 까보세요. 다 안에 동 들어 있어. 동.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기초적인 경기 부양과 경기가 호조세를 보일 때는 이런 동과 관련되어 있는 금속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산업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지금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좋을 때 수익이 많이 났다가 점점 그냥 안 좋아진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계속 안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가 이제 좋아질까요? 라는 맞질문을 좀 해줘야 돼요. 그 얘는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경기가 이제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이 나가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죠? 경기 부양이 나오잖아요. 실제적으로 무역 분쟁이 끝나고 얘도 저점을 잡았어요. 왜요? 끝날 것 같다 싶을 때도 이럴 때 저점을 잡았습니다. 왜요? 왜? 경기가 좋아질 거라 생각되니까. 네. 그리고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낮춰가지고 얘네들이 뭘 할까? 새롭게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뭐 전기도 깔고 막 네, 수요가 많아지겠죠.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얘네는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크게 봅시다. 크게 보면 지금 자리는 뭐 요런 자리로 해서 이제 지지선 좀 이탈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경기가 더러웠고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불투명했다고 보고요. 지금은 물론 지금도 경기는 별로 안 좋아요. 네, 안 좋지만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잖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는 기대감을 조금 가질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이제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될 거예요. 뭐 장기적으로 기다리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점을 깨고서 저 밑에까지 내려갔어. 그러면 내가 계속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거 손해 아니냐? 당연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좀 위험하죠? 네, 원래 그 박스 하단이 가장 위험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비중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불안감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잘게요. 비중이 많다면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를 하는데 언제 축소하느냐? 2만원 아래로 내려갈 때 축소를 해라. 네, 이렇게 잠깐 갔다 올라가는 거 말고요. 네, 2만원 아래로 내려가서 그냥 쿵 하고 자리를 잡으면 거기서는 비중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쪽에서는 그냥 이게 만들어지는 저점에서 형성되는 구간이니까 그냥 냅둬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신규 매수는 아직 들어가시면 안 돼요. 상승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 부양 이야기는 있지만 금리 인하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은 네, 매수 의견으로 보시면 안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나 이런 식으로만 보시고요. 신규 매수는 기다리시고 대신에 2만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그런 운영은 괜찮겠습니다. 올라갈 때 다시 사시면 돼요. 네. 2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 팔았다가 2만원 위로 올라오면 다시 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져도 되고요. 네. 경기가 좋아야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동안 무역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썩 좋은 결과를 진행하지 못했죠. 최근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을 좀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아마도 이 기업의 뭐랄까 호황이라고 하죠. 그렇고 실적 부분은 슬슬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원래 더럽고 공포스러움으로 2만원이 이탈되면 투매가 진행될 수 있으니 진행될 수 있어서 2만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그 위쪽에서는 그대로 그냥 홀딩 유지하시면 되는데 아직 추세가 하향세에 위치하고 있으니 신규 접근은 당장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타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더 있으셔야 돼요. 네, 당장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관망세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애경유화 볼게요. 애경유화. 애경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지금 여기 이 장 회장님이 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네, 아들에게 이제 이제 좀 증여 물려주는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AK홀딩스가 이게 지주회사잖아요. 근데 이 주가가 계속 내려가요. 지금 보시면 AK홀딩스 주가 계속 내려가죠. 근데 이거를 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것은. 왜냐면 예전에 효성 이야기 잠깐 해드렸죠. 효성이 예전에 2만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네, 재벌가들이 하는 것들이니까 이게 2만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2만원까지 2만원이 아니라 만원대까지 떨어졌네. 2006대 네, 만 얼마까지 떨어졌네. 그랬더니 여기서 뭘 했냐면은요, 할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손녀가 있는데 여기 아들 건너뛰고요, 손녀에게 증여합니다. 증여를 해요. 증여.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증여를 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 물론 저거가 있는 거지만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네, 증여를 하기 위해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이야기들은
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애경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AK홀딩스도 네, AK홀딩스가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것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증여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왜냐면 할 때가 됐거든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액션이 취해졌거나 그런 것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가를 계속 내리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제 뭐 그런 어떤 건덕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요 AK홀딩스라는 부분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 있겠죠. 네,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손댈 필요는 없겠지만 언젠가 그날이 오면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겁니다. 근데 애경 유화는 뭐냐면 이게 떨어져 나온 새로운 사업 부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애경 유화가 사실은 애경의 뭐예요? 핵심 사업부죠. 애경이 원래 뭘로 컸죠? 애경이? 애경이 원래 뭘로 컸어요? 그 있잖아, 하나로 샴푸, 하나로 샴푸. 네. 애경이 대박 터진 게 하나로 샴푸 아닙니까? 하나로 샴푸. 네. 그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안 써봤어요? 되게 옛날 일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로 샴푸. 네. 이게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면서 실제로 지금의 애경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였지? 조 무슨 이사였던 것 같은데. 네. 그분하고 이제 여기 지금 장 회장님하고 만드는 협작품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그거였죠. 그러니까 핵심 사업은 사실은 뭐 이제 화학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핵심 사업부예요. 그러면 이 기업의 포지션은 얘를 왜 끄집어냈을까라는 부분이 되겠죠. 왜 끄집어낸 거예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아직 이 기업을 제대로 아직은 분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떨어져 나온 것을 보게 되면 네. 왜 그럴까요? 왜 떨어져 나왔을까? 얘는 지금 뭘 가지고 나왔을까? 뭐를 하고 있는 회사일까? 네. 석유화학, 뭐 합성수지 원료, 뭐 고무, 뭐 등등등, 나프타, 에틸렌, 뭐 저저저저저저저저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 나갔을까? 이 지금 따로 튀어나온 이야기가 어디로 가야 되니? 여기까지 보려면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경이 애경 산업도 있다. 그죠? 네, 애경 산업도 있고. 애경 산업도 지금 애경 산업이 지금 저거 그쪽인가? 유아는 저기 화학 쪽이고 이게 저건가? 핵심 사업인가? 아, 맞네. 이거네. 네. 이게 그거네요. 여기 지금 스파크 캐라시스 2080 이거 지금 요게 핵심 사업이네요. 네. 요거를 지금 이렇게 개인 생활용품으로 딱 튀어나온 요게 지금 튀어나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새롭게 나가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주회사 개념으로 땡겨놓고 사업부를 이렇게 잘라내는 이유가 뭐예요? 보세요. 원래는 이게 덩어리 하나였어. 근데 여기서 요 놈을 이제 지주회사로 남기고 사업부를 이렇게 띄어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배구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부분을 좀 설명하면 복잡하겠습니다만 요것은 이제 이 향후에 증여를 통해서 이 지배 구조를 더 쉽게 만들고 핵심 사업부를 통해서 이제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독립적인 그런 전략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기업의 모양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을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주가는 내려가고 있지만 이 상태는 일단 그 새로운 이슈가 일단 달라붙게 되면은요 주가는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요 주가가 내려가니까 열은 받을 거예요. 열은 받으니까 만약에 비중이 많다 그러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을 일단 축소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뺄 때 얼마만큼 뺄지 몰라요.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일단 뺄 때는 계속 하락이 진행되게끔 놔두세요. 네. 대신에 이 주식을 다 팔거나 그러시면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면 효성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 그랬냐? 그런 식으로 주가를 다 회복해 줄 모양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기업들은요, 그런 식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종목은요, 기업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보다도 기업들의 성과, 실적적인 성과보다는, 네, 잠깐만요. 성과보다는 향후에 있을 뭐라고 해야 되지? 증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그 세대 교체, 네, 세대 교체라고 하면 되겠나요? 세대 교체에 더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기업의 실적이 나쁘거나 가치가 훼손되어 주가가 하락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기업의 지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분석 지표 PER, PBR, ROE 등을 보면 유보율까지요. 네, 전혀 위험스럽지 않습니다. 네, 같은 맥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뿔에서 나온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그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지분 구조를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그룹화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돼요. 지금 애경유화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퍼 4.5배고요. PBR 0.6배. 그 다음에 ROE 13%, 유보율 2200%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가서 더 저평가예요. 근데 왜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걸까? 이건 약간 인위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그냥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여기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물증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봐야 되는 거죠. 모아가지 마세요. 지금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더 하락을 해야 증여 등에 유리하기 때문에 주가는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량을 계속 산다기보다 보유 물량만 홀딩하고 관망한 뒤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 빠진 다음에 가야죠. 빠질 때 계속 사는 것은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네. 화면 흐리면 조금 기다렸다 오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매도하실 위치는 아니에요. 주가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매도하실 위치는 아닌데 빠지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갖고 가세요. 그냥 갖고 가시는데 대신에 이제 모든 이 사람들의 작업이 다 끝나겠죠. 네,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주가의 반등으로 연결될 때 조금 더 주고 사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부터 주식을 산다 이거야. 여기서 만약에 주식을 산다, 계속 산다. 그래도 평단가가 계속 낮춰지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가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산다, 네, 괜찮아요. 네, 이때보다는 낮은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주고 완전히 최저점이 아니라 조금 더 주고 산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확인하면서 그때부터 모아가시면 지금부터 사서 모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두르실 필요 없고요.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이니까 기업의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지금 재무구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것은 네, 이것은 분명히 네,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애경은 일단 계속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몇 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간인데 계속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TK 케미칼로 넘어갑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느긋하게 했나 본데 너무 많이 갔네. 네, TK 케미칼은요 지금 그냥 그렇죠. 네, 그냥 그래요. 지루한 흐름.
그냥 그런 상태 유지입니다. 요거는 위쪽에 저항대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위협적이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뭐 그냥 주가의 완전한 어떤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닌데, 화학 업종들이죠. 이것도 화학 업종이다. 화학, 케미칼이 있는 거 화학일 거 아닙니까? 지금 화학주들이 잘 못 가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네. 요 화학이죠. 네. 화학 업종에 잘 못 가고 있을 거야. 요거 말고도 롯데케미칼이 있겠죠. 네, 롯데케미칼. 네, 전체적인 이제 화학 업종은 잘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가냐면 화학 업종은요, 경기 부양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유동성에 대한 회수 이런 자리가 일어날 때, 즉 경기 부양이 끝나가는 시점, 경기가 이제부터 정말 좋아라고 얘기가 될 때 그때부터 올라가거든요. 석유의 소비도 많아지기도 하거니와 또 이제 어떤 제품들 소비로 인해서 가격들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 그때 상승합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도 상승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부터예요? 이때 뭐가 나왔냐면 출구 전략, 미국에서. 네.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를 통해서 그때부터 강하게 상승하는 효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그 상태에서 좋아지는 것이지, 경기가 나빠질 때는 화학주들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왜? 소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TK 케미칼도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것은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네,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화학 업황에 대해서, 화학 업황은 시장이 이제부터 정말 좋아진다라고 마음 먹는 그 시점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네?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네, 이 종목은 하락세로 진행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올라온 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홀딩으로 보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미세한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으니 추세적으로도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부담은 뭐예요? 업황이 가지고 있죠? 업황이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라갈지 몰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담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넷 볼게요. S넷. 네, 오늘은 좀 늦게까지 해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 그 뒤에서 하시는 분이 특강 때문에, 무방 시간이 조금 뒤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유 있게, 네, 오늘 13개까지 한다고 그랬죠? 13개. 이렇게 오스코 때까지 잡아놨어. 네, S넷. 네, 이제 볼게입니다. 자, S넷은요, 네, 하락 추세 진행되고 상승 추세 전환. 뭐,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이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했네요. 네, 힘이 조금 약했다 볼 수 있겠죠. 보통 이렇게 되면은 힘이 약하면 들어왔다가 다시 가야 되는데 다시 가지 못했어. 무엇 때문에요?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억울해 보여요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억울해 보이면 빨리 반등이 나가야 되겠죠. 네, 반등이 빨리 나가서 이게 6,500원 이상으로 회복되면 그냥 냅두시면 돼요. 네, 뭐냐면 이런 흐름이에요. 큰 상승 이후에 들어가서 충분히, 이거는 가격 조정을 받은 겁니다.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 받았어요. 딱 이쯤 되면 올라가도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반등이 나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부딪혀서 들어가는 자리,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 요 구간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네, 그냥 죽을 수도 있지.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너 정말 억울해? 억울하면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서 다시 너의 지지선 위쪽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도록 해. 왜냐면 우상향을 하던 장기 이평선이 지금 살짝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조정이 애매하게 흘러버려요. 이렇게 흘러버리거든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빨리 회복이 되느냐, 그 관건인데, 다행히도 지금 시장 자체가 급하게 떨어졌다가 급하게 반등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지금 위치는 뭐 매도를 해야 되겠다, 겁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위치는 아닙니다. 네. 자,
큰 추세의 흐름이 큰 추세의 흐름이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의 반전을 만들고 있는데 직전 고점의 저항에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주가가 완전하게 하락세로 갔다는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빨리 회복이 안 되면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회복의 가격대는 6,500원 이상으로 올라야 합니다. 지금은 일단 매도보다는 반등을 기다리는 홀딩이 유리하고요. 매수는 지금 시점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은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신용이 많다는 것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것 아닙니까? 네, 당연하죠. 네. 근데 신용이 많다는 것이 지금 이 7%에 대한 신용으로만 판단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네. 7%가 많다는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적은 건 아닙니다만, 7% 신용이 많다!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이 신용이 어디서부터 들어와 있는지 모르죠. 여기서부터 들어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또 따져봐야 되는데 이 정도 신용으로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면 리스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성우 하이텍. 네. 성우 하이텍. 요즘에 자동차 또 안 좋대요. 네,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좀 안 좋답니다. 왠지는 아시죠? 뭐 소매가 다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황 자체가 일단은 뭐 나쁘다, 망가졌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억울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억울한 상황. 지금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땠어요? 현대차. 저점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좀 억울하다 싶긴 합니다. 2월 달에 판매가 좀 감소했다는 얘기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동차 업황은 어쨌든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예요. 왜? 경기를 부양시키게 되면 어쨌든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은 막 이런 쪽이거든요. 네, 돈이 생겼어요. 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월급이 갑자기 막 늘어났어. 아니면 보너스가 하나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왔어요.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 차 바꾸고 싶지 않아요? 네, 차 바꾸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신차가 요즘에 또 계속 나오니까 신차 효과도 좀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부품주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약간 좀 억울하다 정도로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빨리 올라와야 해 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S넷처럼 빨리 올라가야 해 라는 부분이 아니고 빨리 올라갈 거야 라고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황 때문에 주가가 좀 억울하게 밀려 내려간 부분은 있으나 빨리 다시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홀딩으로 보시는 것이 유리하고 뭐 저런 시점에서 매수 들어가는 게 좀 애매하겠습니다만 비중을 모아 가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지금 위치가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이제 업황이라든지 지금 상황에 맞춰서 좀 전략을 좀 짜야 되는 부분인데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업종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억울한 위치가 나오면 오히려 반등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 매수를 따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 전략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SM은 컨텐츠인데 요거는 나는 이제는 얘네들은 좀 큰일 났다고 봐요. 이 고점도 그렇고요.
소녀시대가 이제 뭐 그 이후에 얘네들 소속이 누군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예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 지금은 누가 대세예요? 방탄이죠, 방탄이. BTS가 대세란 말이야. 근데 이 BTS를 이제 소속사 BTS 소속사인 빅히트가 상장을 하는데 얘가 6조 원이래. 네. SM, JYP, 그 다음에 YG 엔터 다 합쳤는데도 이 BTS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터주에 쏠렸던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글로가 다 갔겠지. 네. 얘들은 이제 뭐예요? 좋지 않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요즘에 좀 그게 문제가 많았어요. 네. YG 엔터. 뭐 이런 것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네. 그리고 네, JYP죠. 네, JYP.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 엔터 관련주들은 악재에 너무 많이 시달렸어. 근데 지금 아주 깨끗한 신의 BTS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그냥 쓸어 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엔터주 사려면 뭐 살 것 같아요? 빅히트 사겠지.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절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엔터주들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 다 많이 해먹었다는 얘기예요. 뭔가 대단한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뒤집어 엎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시중은행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은행이 나와가지고 사람 다 쓸어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엔터주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현재 시점은 컨텐츠, 엔터 쪽에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이나 기존의 엔터주들은 악재에 오랫동안 시달렸고 새로운 경쟁자인 BTS가 등장함으로써 기존에 투자하던 사람들의 자금 이동도 걱정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추세 역시도 지금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 구간은 일단 물러나야 하는 위치로 보여집니다.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신규 매수도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를 뭐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녀시대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방송에서 내가 소녀시대 이름 모른다고 그랬다가 그때가 언제였지? 2008년이야 9년이야. 그때 한참 소녀시대가 인기를 좀 끌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방송에서 소녀시대 이름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문자로 이제 밑에 시청자가 보고서 이제 문자 보내는 게 이제 밑으로 막 나가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근데 내가 소녀시대 이름 모르니까 소녀시대 팬이었나봐. 어떻게 소녀시대의 이름을 모를 수가 있냐면서 막 그리고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 몇 년 전이야? 3년 전이야? 4년 전이야. 그때는 SBS 나갔는데 BTS 방탄소년단 그때는 BTS라 얘기 아니라 방탄소년단을 했거든. 방탄소년단 얘기 나오는데 한참 그때 테러 얘기 나와가지고 아니 어디서 테러가 일어났습니까? 웬 방탄소년단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방탄소년단을 또 모른다고 또 진짜 네 야 모를 수도 있지. 네. 나 이미자 김연자 시대야. 네. 네, 모를 수도 있지. 김지혜 뭐 그런 사람들은 잘 알아요. 뭐 김지혜 있고 또 누구 있어? 현철, 네, 주현미, 네, 니들이 알아? 해보고 싶지만, 네, 요즘 대세는 따라가야 되겠지. 네. 나 진짜 그때 그랬다니까. 그때 그 뭐예요? 그 당시에 테러 막 얘기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방탄소년 얘기 나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애들이 나는 테러에 들어간 줄 알았어. 네. 아이고 참. 그 세상이 이제 변하는 거죠. 네. 세상 변하는 거야. 소녀시대 이름 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BTS 나와가지고. 아무튼 엔터는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엔터는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RTO제는 뭐 하는 기업이에요? 요거는 뭐야? 뭐 하는 기업일까? 기술성장 기업부. 뭔데? 뭐 하는 회사예요? 기술성장이면
뭐예요? 기술주? 뭔데? 바이오. 바이오 뒤에 제니 붙었구나. 바이오. 바이오인데 얘 뭐 한대요 지금? 뭔가 재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야. 어이? 뭔가 재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뭔가 호재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지금 작년부터 올라갔네요. 작년부터 올라갔으면 아마도 이놈이 뭔가 뭐 상품을 새로 만들었다거나 임상을 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여기 있네요. 네. 바이오시밀러 임상 첫 환자의 투여를 개시했다. 네. 임상. 네. 끝이에요. 네. 임상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거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곧 끝납니다, 방송. 임상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1상이고 2상이고 3상이고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내용들이 사실은 뭐 어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실체는 없지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그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 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은 해야 되겠죠. 따라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따라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대신에 상승 추세가 꺾이는 시점까지는 계속 홀딩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지금 추세는 어떻게 돼요? 61선 따라서 가죠? 네. 61선 따라서 가니까 적어도 75,000원 구간까지는 네, 우리가 홀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정말 75,000원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었는데 이 종목이 정말 1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아직 실적이 발생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항상 조심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가까운 지지선은 75,000원입니다. 75,000원인데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정말로 1조 2천억의 기업일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임상이라서 실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꿈을 쫓는 것은 좋으나 너무 큰 리스크를 동반시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하시려면 소량만 가지고 대응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 타이밍이 아니므로 좀 참으세요. 네. 올라가는 것만 보면은 꼭 사고 싶고 좋은 얘기 들으면 꼭 사고 싶겠지만 지금은 참아야 하느니라. 네. 장에 가서 대반을 사가지고 허벅지에다가 쿡 찔러주세요. 참아야 하느니라.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오스코텍 볼게요. 오스코텍 지난번에 진단해드린 것 같다 느낌이, 그죠? 네, 요거 뭐라고요? 가격 인정 구간. 이렇게 오래 봤네요. 네, 박스를 계속 이렇게 오래 봤고요. 대신에 이 기업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얘기해드린 것 같아. 이게 지금 저점대는 진행하고 있지만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보가 더 가야 된다고 했죠. 오늘 반등이 세게 올라왔지만 요거는 또 이렇게 밑으로 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정도는 안 됐어요. 박스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삼각수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거의 끝자락까지 오긴 했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2만원 이상에서는 그냥 그대로 홀딩 유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반등으로 연결만 좀 된다라면 아마도 직전 고점대 3만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그냥 나쁘다고 보기만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네,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하락 추세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큰 추세를 정의를 해서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추세가 많이 상승할 수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위치가 만들어져서 반등을 하더라도 3만원대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 시점은 2만원 이상 홀딩은 유지하시되 반등은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겠죠. 네. 큰 추세는 상승 이후에 하락
새로 점진적인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썩 좋은 위치는 아니지만 2만원의 지지를 확보한다면 3만원까지의 단기 반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홀딩 전략으로 보시되 큰 추세의 전환이나 큰 비중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매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도 도전할 만하지만 역시 단기로만 보시고 비중도 소량만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3개만 하시면 되겠네요. 네. 뭐 더 해드려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내일 컨디션이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일단 해드리고요. 이따가, 네, 우리 펀드 매니저 원님, 이 특강이 끝나고 나면, 특강 무방이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펀드 매니저 원님의 방송을 또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또 종목 진단이 있기 때문에, 네, 내일도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으면 오셔가지고요.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네, 방송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컨디션.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이 종목 녹화 방송은 성투사 유튜브에 올라간다는 거 알아주시고 거기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